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첫 강의를 하고 오늘 1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계의 기본 구조와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는 지난 시간에도 몸으로 들어오는 감각신경인 들신경과 몸에서 나가는 운동신경인 날신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뉴런들, 이 신경들의 기능에 대한 차이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차 편반사라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교차 편반사를 같이 공부하면서 신경계가 하는 역할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를 구성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뉴런이라고 했죠. 그 뉴런들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이 인체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계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먼저 왼쪽에 이 뇌의 그림이 있죠. 저 그림이 제일 위에 있는 저 그림이 뇌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스파이널 코드, 척수입니다. 이렇게 뇌와 척수를 합쳐서 우리는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뇌와 척수에서 쭉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죠. 네. 나오면 뇌에서 나온 신경을 우리가 뇌신경이다라고 이름 붙이고요. 이름이 간단하죠. 뇌에서 나오니까 뇌신경. 영어로는 cranial nerv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척수에서 나온 신경은 척수신경, spinal nerve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와 척수에서 나온 신경들을 합쳐서 끝으로 가 있는 신경이다라고 해서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eriphe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는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Central Nervous System은 CNS, Peripheral Nervous System은 PNS 약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NS는 다시 몸에서 의지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가리키고 있고요. 이렇게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몸에 있는 신경계. 그래서 Somatic Nervous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약자로 SNS라고 합니다. 그러면 Somatic Nervous System의 이 뜻은 뭐냐? Soma, S-O-M-A라는 이 단어가 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신경계, 예전에는 체성신경계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SNS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라면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신다거나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들이 움직이죠. 위와 장들이 움직일 때 이것들은 저의 의지로 가능한가요? 내가 소화를 더 열심히 시켜야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Autonomic Nervous System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생물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통해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서로 상반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폐나 심장이나 어떤 소화하는 그런 내장들을 조절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신경계는 안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에도 자율신경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에는 뭐가 있죠? 털이 있죠? 이 털을 한번 세워볼까요?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날씨가 추워지면 털은 세워지고요.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온몸에는 자율신경계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신경계는 CNS와 PNS로 나눠져 있고요. CNS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나온 신경들을 우리가 PNS라고 하고 PNS는 뇌신경 스파이널 러브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 다시 의지에 따라서 몸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움직이다 여러분들 혹시 방에서 못이나 앞정을 밟아보신 적이 있나요? 못이나 앞정을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깜짝 놀라서 발을 떼게 됩니다. 발을 떼는데 찔린 발이 떼게 될 때 다른 쪽 발도 같이 떨어지게 되면 둘 다 구부리면 우린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한쪽 발이 들리게 되면 한쪽 발은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차편 반사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런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신경계 역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앞정이 찔리는 그림이 있죠. 앞정이 찔렸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우리에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지난 시간에 신경계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뭐라고 했죠? 수용기 혹은 수용체라고 합니다. 수용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용기를 통해서 리셉터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뇌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들신경, 들어오는 신경인 들신경,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뇌로 들어간 이 정보는 뇌로도 전달되지만 빨리 손이나 발을 떼야 되기 때문에 척수에서 중간에 있는 인터뉴런이라는 사이 뉴런을 거쳐서 나가는 신경인 운동신경을 통하여 효과기인 근육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은 수축을 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뻗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교차 편반사라고 하는데요. 크로스 익스텐션 리플렉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크로스라는 거는 이제 교차됐다. 한쪽 다리는 들었는데 한쪽 다리는 뻗었다라는 뜻이고요.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뻗은 다리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인데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림은 어린 아이의 아직 미성숙한 뇌가 완전히 발달이 되지는 않은 아이의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거나 펴면 반대쪽 발이 자동적으로 구부릴 땐 펴지고 펴질 땐 구부러지면서 상호 교차적인 움직임이 반사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이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크로스 익스텐션 리플렉스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리플렉스, 우리가 다리를 구부린다고 반대쪽이 무조건 펴지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이제 어떨 때냐면 갑자기 앞정을 밟거나 심한 자극이 받았을 때 그러고요. 우리가 걸어갈 때 양쪽이 교차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리플렉스가 일어나는데 그때 신호를 받아들이는 리셉터 역할. 이게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받아들이는 리셉터와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스파이널 코드나 브레인에서 통합을 하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 다리를 들어올리게 하는 효과기 역할을 하는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런의 이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뉴런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뭐 인체 해부학이나 아니면 피지올로지, 인체 생리학 같은 거를 공부할 때 아마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런은 먼저 제일 위에 덴드라이트. 덴드라이트는 가지돌기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렇게 가지가 뻗어난 것처럼 생겨서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돌기를 통해서 핵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을 갖고 있는 세포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덴드라이트라고 하고 세포체를 가져서 이름이 우리가 소마라고 해서 S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덴드라이트, 그 다음에 핵을 포함하고 있는 판단하고 통합을 하는 역할을 하는 소마.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줄기가 쭉 뻗어져 있죠. 그리고 다른 뉴런들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그 쭉 뻗어져 있는 하나에 다소 좀 굵은 길이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엑손입니다. 축삭이고요. 엑손 끝에는 특별히 엑손 터미널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엑손 터미널은 그냥 엑손의 끝일 뿐인데요. 왜 이름을 달리했냐면 이곳에서는 화학적인 물질이 나와서 다른 뉴런이나 근육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뉴런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덴드라이트, 소마, 엑손, 엑손 터미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실제적인 뉴런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덴드라이트에서 소마로, 소마에서 엑손을 거쳐서 다른 뉴런으로 가게 됩니다. 엑손 터미널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다른 뉴런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근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셈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가면 일어나는 일은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뉴런과 뉴런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엑손 터미널과 다른 뉴런에 어디가 만날까요? 일반적으로는 덴드라이트가 만나죠. 엑손이 만나거나 세포체가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덴드라이트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덴드라이트와 엑손 터미널이 만나는 이곳,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이곳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연접이라고 합니다. 이 연접,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주게 되고 때로는 신호를 증폭시키기도 때로는 신호를 감소시키거나 없어지게도 할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한 곳이 바로 시냅스입니다. 자, 그럼 이 뉴런을 제가 신경계의 전체적인 그 역할에서 왜 뉴런을 얘기했냐? 여러분들 이 모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는 뉴런으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경계는 지난 시간에 얼마나 그랬죠? 1천억 개의 뉴런이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뉴런이 하는 역할은 역시 뇌가 하는 역할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뉴런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수용기, 리셉터와 인테그레이터 그리고 이펙터의 역할을 하듯이 뉴런도 덴드라이트가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요. 리셉터 역할을 하고 소마인 세포체가 생각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엑손이 전달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뉴런들은 어떠한 종류가 있냐? 모양에 따라 종류를 나누게 되는데요. 세포체를 기준으로 가지가 뻗어나가 있는 숫자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의 가지가 간다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말로는 홑극 뉴런. 홑이라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하나를 뜻하는 u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니폴라 뉴런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세포체를 기준으로 뉴런이 하나, 두 개 뻗어 있다. 그러면 둘을 뜻하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둘을 뜻하는 단어는 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뉴런이라고 합니다. 바이폴라 뉴런. 그런데 이 뉴런을 볼까요? 이 뉴런은 세포체에서는 몇 개가 나가고 있죠? 하나가 나가고 있죠. 나가서는 하나의 길입니까? 두 개의 길입니까? 두 개의 길이에요. 자, 이거는 그러면 유니폴라라고 해야 될까요? 바이폴라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런 뉴런이 어쩌다 하나 보이면 모르겠는데 감각 뉴런의 대부분의 뉴런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뒷부리, 척수 뒷부리의 신경절 세포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척수 뒷부리의 신경절 세포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감각 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은 유니폴라긴 한데 왜냐하면 하나가 나갔으니까 유니폴라긴 한데 두 개로 갈라지니까 실제적으로는 바이폴라 뉴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슈도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거짓이라고 했죠. 슈도라는 것은 거짓, 가짜라는 걸 뜻하는 건데요. 슈도 유니폴라라고 해서 거짓, 하나인가 두 개인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이 뉴런들이 어디에서 보이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 혹국 뉴런이 척수에서 이렇게 척수로 신호를 받아 들어가는 파란색 그림에 해당되는 이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되고요. 또 바이폴라 뉴런은 어디서 보냐면 후각신경, 코 안에서 냄새를 맡아서 그것을 올팩토리 널브로 후각신경으로 전달돼 주는 사이에 있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이 바로 대표적인 바이폴라 뉴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생긴 뉴런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 뉴런에 대한 전형적인 형태와 그 다음에 사이 뉴런을 볼 건데요. 운동 뉴런, 모터 널브의 전형적인 뉴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뉴런은 아까 봤었죠. 덴드라이트, 소마, 엑손 터미널이라고 했던 그 모양의 대표적인 뉴런의 형태는 바로 센소리 뉴런이었습니까? 모터 뉴런이었습니까? 헷갈리시나요? 모터 뉴런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터 뉴런의 형태가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뉴런의 형태다. 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형태의 뉴런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이 뉴런이라고 합니다. 사이 뉴런은 CNS 안에 있으면서 뇌하 척수의 안에서 아주 복잡한 그런 긴밀한 어떤 연결을 통해서 복잡한 회로를 구성할 때 쓰는 건데요. 첫 번째 보시는 이 뉴런은 헤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마라는 히포캠퍼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헤마라는 곳은 우리 몸에서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뉴런입니다. 굉장히 좀 가지가 많죠. 자, 이번 뉴런은요. 자, 이 뉴런은 손에서 발견되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 덴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덴드라이트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고 엑소는 이제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많다는 건 뭘 뜻할까요? 그만큼 손에는 받아들일 정보가 적다? 많다? 뭐겠습니까? 많다는 거죠.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니폴라, 그 다음에 바이폴라인지 유니폴라인지 헷갈리는 슈도 유니폴라, 그리고 전형적인 멀티폴라 뉴런들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모터 뉴런, 운동 뉴런, 그리고 이렇게 CNS 안에 있는 그런 뉴런들이 묻극 뉴런, 멀티폴라 뉴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기본 구조를 설명을 드렸죠. 우리 신경계는 뇌하 척수를 포함한 CNS가 있다. 그리고 PNS가 있다. PNS에는 SNS와 ANS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들어오는 신경은 감각신경이라 들신경이고 어퍼런트 너브, 나가는 신경은 이퍼런트 너브, 운동신경이다. 그리고 날신경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들어오는 신경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리셉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경을 뇌하 척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뇌하 척수는 인테그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신경이 모터 너브를 통해서 근육을 수축할지 어떤 분비물을 분비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많은 사이 뉴런들이 있었어요. 사이 뉴런들이 복잡한 회로를 가지고서 CNS를 구성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 이야기했습니다. 유니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가는 곳이 두 개인 바이폴라, 그 다음에 하나로 나가서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슈도 유니폴라. 자,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멀티폴라 뉴런들이었는데요. 모터 뉴런, 전형적인 모터 뉴런과 그 다음에 사이 뉴런들이 전형적인 멀티폴라 뉴런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